안녕하세요, 나무처럼입니다. 오랜만에 블로그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지난번에 글쓰기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못 보신 분은 글쓰기 편을 참조해 주시고요. 사진은 사실 좀 애매하죠. 이게 뭐 잘한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안 한다고 말하기도 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이 이 블로그에서 차지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뭐 노출되고 안 되고 있어서 사진을 잘 찍고 못 찍고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사실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블로그를 좀 롱런하고 인기 있는 블로그가 되려면 사진은 어느 정도 작용하는 게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사진을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저는 어차피 사진을 잘 못 찍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블로그 안에서 사진을 정말 잘 찍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 분들은 잘 없어요. 근데 내가 조금만 성의를 가지면 내가 사진 잘 찍는다 소리를 사실 들을 수 있거든요. 자, 이제 그런 원칙들을 하나 둘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이 아니라 블로그에 있어서 사진이 갖는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노출 잘 되기 위한 방법들이니까요. 하나하나 적용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켜야 할 원칙은 무조건 본인이 찍은 사진을 올리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은 무료 사진 다운로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블로그 안에서는 글감 검색을 하면 또 사진을 다운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경로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언론사 사진을 캡처해서 쓰거나 방송사 화면을 캡처해서 쓰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걸 쓰시면 쓰실수록 내 경험치가 반영되지 않아서 내 블로그에 미치는 영향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찍은 사진을 사용한다. 이게 제 1원칙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진은 그럼 도대체 몇 장을 올려야 하나? 얼마나 올리는 게 적당한가? 이 부분으로도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일단 최소 3장은 들어가야 해요. 사진이 최소 3장은 들어갔을 때 노출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한 장만 쓴다거나 또는 2장만 쓴다거나 아니면 아예 쓰지 않는 경우는 노출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3장은 쓴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또 반대로 너무 많은 사진을 쓴다고 해서 좋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사진을 쓰지 마시고요. 사진을 쓰시게 되면 내가 이거 좀 무리해서 많이 올린다 싶으면 20장 정도고요. 한 15장 정도 올리시면 좋아요. 이게 이제 유튜브하고 블로그하고 이제 각각 다 서로 속성이 다른데요.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이 글을 읽고 뭐 찬찬히 보시는 걸 좋아하시는 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이 너무 길게 느껴지면 그 블로그를 좀 외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진이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요. 사진은 너무 많이 쓰지는 마시고, 많이 쓴다 해도 20장 안쪽, 15장 전후에서 올리시는 게 좋고, 최소 3장은 올린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나는 정말 사진을 못 찍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이제 직접 1대1로 만났을 때,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하고 오프라인 상에서 대했을 때, 그분한테 아주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고 나면 그분이 갑자기 사진에 대한 자신감이 쑥 생겨나요. 아니네, 내가 못 찍지 않았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못 찍은 사진과 잘 찍은 사진들이요, 이게 우리가 어차피 예술 사진 찍는 게 아니잖아요. DSLR 카메라 가지고 뭐 엄청나게 심도를 조절하고 IS를 조절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휴대폰으로 찍어도 얼마든지 잘 나오거든요. 삼성 갤럭시도 그렇고, 특히 아이폰은 정말 잘 나오잖아요. 그걸 이용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휴대폰에서 그 화면을 보면, 그 카메라 설정되어 있는 걸 보면, 거기에 격자 무늬 설정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3:3 또는 뭐 격자 이렇게 집어넣는 게 있어요. 아이폰도 있고 갤럭시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이 휴대폰을 열어서 카메라 설정해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선을 항상 내 화면에 뜨게 만들어 놓으세요. 뜨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수평과 수직만 잘 맞추셔도요. 그래서 수평과 수직을 맞아서 반듯하게만 나와도 사진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대상을 찍었을 때 그 대상물이 삐뚤어지지만 않으면, 만약에 담을 찍었다면 담이 바르고, 수평선을 찍었다면 수평선이 바르고, 심지어 컵을 찍어도 컵이 일직선상으로 바르게만 보이면 사진은 아주 훌륭하게 보여요. 특히나 요즘은 노트북이나 이런 PC로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다 이 모바일로 보잖아요. 모바일상에서 화면이 작기 때문에요. 기술적으로 엄청 잘 찍은 사진과 그냥 찍은 사진하고 사실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수평과 수직만 잘 맞춰주셔도 굉장히 훌륭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사진과 그냥 같이 어울러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반드시 동영상이 들어가야 돼요. 모든 포스팅에는 동영상을 꼭 집어넣는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영상의 길이나 동영상의 퀄리티나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동영상이 들어갔느냐 아니냐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앞서 사진도 마찬가지지만 동영상도 내가 직접 찍은 동영상 파일을 올렸을 때만 동영상이에요. 예, 그걸 뭐 유튜브 링크를 걸어서 내 눈에 보이는 동영상 있잖아요. 네이버 TV 링크를 거나 아니면 유튜브 링크를 걸거나 이건 동영상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찍은 동영상만 동영상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길이는 여러분이 뭐 자유롭게 하시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5초에서 20초? 예, 그냥 이제 속된 말로 네이버에 내 성의만 표시하는 정도로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막상 동영상을 올리면 만약에 내가 A란 포스팅을 했는데 그 A란 포스팅을 누군가가 1000명이 봤어요. 근데 동영상은 몇 명이나 조회했나 이렇게 봤더니 뭐 많아봐야 50명, 정말 많으면 100명, 어떤 때는 1000명이 봤는데도 동영상을 조회해 본 사람이 두세 명밖에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슬슬 이 효용가치라는 게 의심되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동영상을 빼시는 분들이 나와요. 몇 번 올리다가. 근데 그거 절대 빼시면 안 돼요. 그게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노출이 잘 된 거고, 노출이 잘 됐기 때문에 1000명이 온 거지, 동영상을 올리지 않았으면 100명도 못 봤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은 무조건 올린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블로그를 열어서 사진을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사진이 화면에 전체 꽉 차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사진이 양 옆에 하얀 이렇게 귀퉁이가 보이는 게 있어요. 하얀 여백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휴대폰의 사이즈라는 게 이게 대충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얀 여백이 보이는 부분들을 양 옆을 합쳐서 1cm가 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걸 꽉 차게 했느냐 아니면 그 여백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사진의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달라 보이고요. 눈의 시원함도 굉장히 달라 보여요.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은 이제 그런 명칭을 옆트임이라고 해요. 옆트임.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들으시면서 또는 듣고 나셔서 블로그에 이제 사진을 이제 수정키를 누르시던가 아니면 본인 사진을 하나 이제 연습삼아 올려서 그 사진을 클릭을 한 번만 톡 하시면 양 테두리에 이제 녹색 표시가 이렇게 떠요. 그럼 아, 이 사진을 지금 편집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창이 떠요. 그러면 이제 두 번 따닥 클릭하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 따닥 하지 마시고 한 번만 클릭하시면 이렇게 연두색 테두리가 뜨면서 그 위에 마크가 3개 떠요.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하나는 작게, 중간은 문선업이, 맨 끝에 옆트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뚱뚱하게 생긴 마크가 있어요. 그걸 꼭 눌러주시면 사진이 쫙 펼쳐지면서 옆트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진마다 그렇게 옆트임을 눌러주시는 거고요. 예, 그게 내가 옆트임을 눌렀더니, 예를 들어서 세로 사진을 옆트임을 눌렀더니 내 블로그에서 너무 크게 보여서 PC에서는 아, 난 보기가 싫더라. 예,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모든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90% 이상이 모바일로 블로그를 보기 때문에요. 블로그에서 최적화돼서 보인다면 PC상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는 일단 신경을 끄고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옆트임도 꼭 기억하신다. 이거 이제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엔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진과 내용, 그 다음에 사진과 제목의 맥락을 따져요. 네이버는. 제가 이 이야기는 그 앞선 강의에서도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 이 맥락에 실패해서 많은 부분들이 그 노출에 실패하고 상위 검색에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맥락에 맞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선릉역에 있는 국밥집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선릉역 맛집 뭐 제일 맛있는 국밥을 먹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포스팅을 하시는데 그 중간쯤에다가 나만의 그 무슨 명함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홍보하고 싶은 문구를 만들어서 올린다거나 이런 건 맥락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사진 한두 장 때문에 나머지 전체 포스팅을 굉장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블로그 포스팅 자체가 점수를 잘 받지도 못하고 노출도 안 되는, 예, 그런 불상사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 그 예능 프로그램에 아주 뭐 한 10여 년 만에 나온 연예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날 되게 이슈가 되길래 제가 그 연예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면서 이 맥락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이분이 방송에 나온 장면들을 사진으로 올리지 않고 이분의 15년 전 모습들을, 과거의 모습들을 담은 사진들을 쭉 배열을 해서 포스팅을 해봤는데요. 네, 검색이 누락됐어요. 이런 식으로 사진도 그 포스팅의 내용과 특히 제목과 맥락이 잘 맞는지 여부를 네이버 인공지능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에 꼭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보면 제일 하단에 뭐 이렇게 이쁜 사진 하나 넣고 연락처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하나 만드시잖아요. 그건 맥락이 맞지 않아서요. 노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블로그 자체에 점수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사람들이 사진을 그냥 막연하게 올리는데요. 사진은 어차피 똑같이 찍은 결과물은 똑같지만 이 사진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순서를 제가 얘기해 드리면 시간 순서대로 하시는 게 가장 별로예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장소를 다녀왔건 어떤 것에 대해서 사진을 찍을 때 테마별로 사진을 배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맛집을 다녀오셨어요. 맛집을 다녀오셨으면 보통 다들 어떻게 하시냐면 들어가기 전에 외관 찍고요. 그 다음 간판 찍고요. 들어가서 메뉴판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간 순서대로 쭉 찍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탕수육을 먹으러 갔으면 맨 처음에 이렇게 중국집에서 항상 따뜻한 물 주잖아요. 그 물 주전자도 하나 찍고 그 다음 또 단무지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하면 보는 독자 입장에서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이게 너무 뻔하고 그러니까 앞을 아예 다 생략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메인 음식만 보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외관, 그 다음 간판, 메뉴판 아니면 혹은 그 안에 샐러드바 뭐 이런 게 있다면 이건 이 식당의 정보에 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에 관해서 서로 묶어서 한 묶음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은 그 안에 실내의 분위기 이런 게 좋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늘 블로그 포스팅에는 가능하면 사람이 등장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그 안에 있는 분위기, 인테리어, 그 다음에 사람들 모습 이런 찍은 걸 또 한 묶음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당연히 이제 맛집을 갔으니까 음식 사진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음식 사진도 그냥 찍으시는 게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찍으시면 좋은데요. 첫째는 내가 만약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탕수육을 메인 음식으로 먹었으면 탕수육 메인 사진이 하나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엔 탕수육과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도 시켰고 짬뽕도 시켰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테이블 전체를 찍는 풀샷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탕수육에서 한 조각 이렇게 들어서 찍는 사진 있잖아요. 조각을 찍는 사진. 그것도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 음식 사진도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이 조금 더 재미있게 그 다음에 사진을 더 잘 나오게 찍으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가스를 드셨어요. 돈가스를 드시면 돈가스는 이렇게 평면적인 음식이잖아요. 평면적인 음식이라서 옆에서 찍으면 그게 이렇게 이 음식의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런 건 위에서 항공샷이라 그러죠. 위에서 아래로 찍는 거. 그렇게 찍는 게 맞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그 맥주집에 갔는데 내가 먹태 안주를 먹었어요. 그럼 먹태는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 있잖아요. 이렇게 입체적인 음식들은 위에서 항공샷을 찍으면 정말 보기가 싫고요. 그런 건 옆에서 찍거나 45도쯤에서 찍으면 이렇게 수북한 느낌이 들어서 훨씬 더 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맛집을 가든 카페를 가든 아니면 음식 사진을 찍든 아니면 뭐 등산을 다녀오시든 그러면 시간순으로 절대 하지 마시고 테마별로 꼭 묶어서 스토리텔링을 해보세요.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식당은 외관이랑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 내부 분위기는 이렇고 음식은 또 각각 이런 맛이 있구나 아니면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그 파워블로거들과 아닌 사람들의 제일 큰 차이가요. 사진 퀄리티의 차이가 아니라 사진 배열에 있어서의 문제 차이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파워블로거들은 어떻게 사진을 배열하는지 그것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정말 비효율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는 썸네일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는 썸네일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서 방문자 수가 굉장히 많이 훅훅 갈리죠. 근데 블로그는 전혀 아니에요. 블로그는 썸네일 싸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썸네일이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블로그, 남의 블로그도 많이 보실 텐데요. 이 썸네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나 또는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요. 상업적인 블로그, 예? 그 다음 홍보성 포스팅에 이 썸네일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 소위 말하는 뭐 부동산, 그 다음 무슨 뭐 병원, 뭐, 예? 그 다음 뭐 물건 팔고, 이런 거에 썸네일이 정말 많고요. 일반적인, 그냥 일반인들이 진솔하게 쓴 후기들, 리뷰들,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들, 여기에는 썸네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썸네일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전혀 홍보성 글도 아니고 상업적인 글도 아닌데 그런 어떤 선입견을 갖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가능하면 블로그 하실 때는 썸네일을 굳이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일전에 이제 홍보 포스팅은 저품질에 걸릴 수 있고 점수가 쌓이지 않고 그리고 그 검색이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머리를 쓴다고 쓰시는 게 그 사진에다가 내 휴대폰 번호를 넣거나 내 상호를 넣거나 이러는데요. 예, 네이버 인공지능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예, 그거 다 인지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올린 사진들이 예, 결국은 다 점수를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것들도 같이 주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예전에 그 사진을 저도 좋아해요. 사진 찍은 지 한 20년 됐는데요. 뭐 요즘은 뭐 자칭 포토그래퍼 뭐 이런 분들이 정말 많긴 한데, 뭐 진짜 사진 작가는 또 사실 드물고 뭐 아주 그 기이한 현상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제 사진들이 국내 유명한 여행 잡지에도 많이 실렸고 심지어는 해외 언론에 실린 적도 있는데요. 예, 그만큼 이제 네이버에 사실은 사진 잘 찍는 분들도 많고, 사진이 뭐 사진 자체로 엄청난 경쟁력을 갖거나 이런 건 아닌데, 못 찍었을 때는 경쟁력을 못 갖는 건 확실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흉내는 내셔야 되니까 제가 오늘 그 쭉 정리해 드린 부분들 최소한 이거는 지키면서 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즐거운 블로그 생활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